제가 볼 때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하고 닮은 꼴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은 네.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적 절차가 필요 민주주의와 없어요. 사회주의의 차이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지도자의 결단만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안이 얘기 나왔을 때 야당도 네. 모두가 반대를 했지만은 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내 결단이다. 그러니까. 내 결단이다. 네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교육부 장관 5살짜리 학교 보내자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미 대통령 단독 또는 소수의 이너서클 관계자들이 결정을 해서 발표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항의가 있거나 반대가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과정에서 해명하고 또 번복하고 뭐 69시간제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과만 닮은 게 아니라 네. 일본 총리들하고도 아주 닮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없어요. 네. 책임을 안 져요. 사과 안 하죠. 최근만 보더라도 네. 159명이 희생된 네. 12구 참사. 12구 이태원 네. 참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사과도 하지 않고 네네.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스에서는 열차 사고로 47명의 그리스 국민이 희생되니까 당장 즉각 관련 장관 사표 내죠. 교통부 장관이 네. 사표를 내고 총리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호탕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검찰총장 때. 검찰총장 때 네. 검사를 할 때 얼마나 호탕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 좌천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국정원 아마 댓글 사건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네. 국회 청문회에 나왔었잖아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네네. 제가 질문해가지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네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지 말라고 했다. 네. 이 폭탄 선언을 해가지고 사실상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게 한 가장 큰 공로자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 리더십 문제, 민주적 리더십이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멋지다 그랬어요 다. 그렇죠. 네. 자기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나오니까 응.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네. 그러면 뭐 검찰이 네. 수사를 해서 뭘 네. 활용한다면 그것이 검사냐 깡패지.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학자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어요. 굉장히 편리한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 위주로 편리하게 해석해서 냈다 정의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김영삼 대통령 수준으로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걸 싫어하죠. 그렇게 똑같다 그러면. 아니 같은 거 같다고 해야죠. 그분 그래도 민주주의.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 머리를 빌렸잖아요. 다. 대통령 돼서부터 이 나라 민주화와 네네. 투명화를 시작한 가장 큰 공로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늘 생각을 네. 편의주의를 그렇죠. 자기 편리할 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가 자기 편의주의로 해버렸죠. 그래서 첫째는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결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때그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텔레비전을 봤는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멋지다.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처럼 느껴졌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자기 휘하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글쎄요.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서 다
떨어져 나왔죠, 전부 다. 그게 국힘당에서 쫓아내든가 다 그랬잖아요. 검찰은 상명하복에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네, 대통령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역사에 찬연히 빛날 거예요. 댓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그러한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방해 사건을 국회에서 폭로를 했고 네, 네, 또 사실 박영수 특검에서 얼마나 박근혜, 이명박 등을 구속했어요. 이렇게 찬연히 빛나는 기록이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과정을 그래서 무시하고 꼭 바로- 김정은 같아. 바로 그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검찰 후배들, 학교 후배들, 아이 이 단어니까 더워요. 네네, 학교 후배들 또는 국힘당 내에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윤핵관들 이런 분들과만 뭔가 협의를 하거나 상의를 해서 결단을 하고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니, 그 결코 사람들하고 민주적인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분들과도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 아니 과정이라는 박진 거는 외교부 장관도 네네. 일본에다 강제징용 문제를 던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들었죠. 오직 제가 볼 때는 김태호 NSC 차장과는 얘기하는 것 같아. 이너서클 몇 사람. 예, 그분이 김태호 차장이 MB 때도 대일 정책, 대북 정책을 망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민주적인 절차라는 거는 일단 우리 언론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봐야겠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이제 국힘당도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 모아보고 또 하나는 야당과도 논의를 해보고 해서 당연히 했죠. 중대한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자꾸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단안을 했다. 네네, 또 박정희 대통령처럼 했다 네,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외교를 처음 할 때요. 민주당 내에서 정의령, 김재광, 정성태 이런 의원들 네 분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렇지만 초선인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회담을 찬성을 했어요.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도요. 제가 실무자였어요. 네네. 청와대 공보수석으로서 함께 모시고 갔는데 청와대도 많이 오셨지만은 그 현장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공화당, 민정당의 일본 통들이 많았습니다. 제주의 양정규 의원님, 지금 현재 이번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한 유홍수 의원님 등 이러한 일본통 야당 의원들을 모시고 가서 전체가 다 함께 그때 양해를 구하면서 올코트 프레싱한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갈 때도 올 때도 네, 말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깜짝 놀라는 게 일본 야당들이 한국의 야당들을 설득하겠다.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 입헌민주당 그건 아니 일본은 정치 체제가 자민당 거의 일당 체제예요. 수십 년, 70년 입헌민주당 가까이. 있죠, 네네. 있죠. 야당 있죠. 그러면 소수. 야당이 네. 왜 한국 야당을 즉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일본이 좋아서. 완성한 네, 진짜 이렇게 깊은 양보를 해준 당신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입헌민주당이 와서 민주당 우리 한국민주당 야당 정의당을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주어버렸으면은 저 집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찬성을 하겠어요.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아마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입헌민주당의 간부들도 만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헌민주당 의원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설명도 하지 예. 않고 지금 1년이 되면서도 네, 전직 대통령들 만나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안 하고 예. 밖에 나가서는 하고 그 이제 일본의 입헌민주당 의원이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 야당을 설득하겠다 그러는데 정리하면 일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줘버렸잖아요. 일본에서는 기대 밖의 소득을 국익을 얻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예. 일본의 언론이 일본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일본의 언론이 예. 어떤 비판적 기사가 나왔는가? 100가지를 다 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야당도 우리가 가서 한국 야당 설득하겠다.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예. 좀 초청해서 오시면은 그렇게 말하는 일본 야당을 보면서 한국 야당이 부끄럽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외교 양보를 민족 감정을 역사를 다 부인하고 주어버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정작 당장 부끄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샌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집에서 안 올랐지만 하는 짓을 밖에 나가서는 또 해요. 아니 일본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야당도 얼씨구나 좋다고 좋죠. 기시다 정부를 찬성하고 그러니까 협조하고 그러죠. 기시다 총리 보세요. 외교적 승리를 했으니까 4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당장에 그냥 우크라이나로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 네. 딱 만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일본은 미국의 푸들로서 그냥 외교 전선에서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상당한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도 3기 연임 확정되니까는 푸틴하고 만나서 외교적 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아이고, 왜 우리나라 아이고, 국민들이 기대하실 걸 기대하셔야죠. 기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못할 수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자꾸 얘기지만은 예. 어차피 한일회담은 한번 저지르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 시장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 최소한의 반성과 사죄, 대의 변제에 대한 전범들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얻어온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그러면서 야당한테 설득한다 하더라니까 내가 부끄럽다. 부끄러워할 것은 그게 근데 아니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양보한 사실이에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부럽다 일본 야당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다시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럽다고 일본 야당을 부러워한거나 한국 야당 부끄러워한거나 똑같은 의미거든요. 대통령실은 네, 기대하지 마세요. 네, 거기는 해명해야지 더 아니, 꼬입니다. 69시간 노동 그 얘기를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조금- 대통령이 개인 그거는 의견이면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따로 합시다. 난 열불나서 아니,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화요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처칠 수상의 말씀을 갖다 이용을 했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직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왜 이런 그렇게 하는 말씀은 거예요. 마치 김대중 국민 훈계하는 오부지 것처럼 선언을 악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